종아리가 많이 붓는 사람들, 발목 있는 쪽이 또 많이 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붓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종아리 부종이나 발목 부종은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먹거나 어떤 또 특정 약제들을 복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질환이 있죠.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또 어떤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 여성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호르몬 때문에 또 다리가 많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종아리가 많이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붓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어요. 해서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들, 뭐 쥐가 난다든지 저리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리고 밖에 보이는 혈관들도 다 좋아졌는데 다리가 붓는 건 그대로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정맥류 수술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종아리 쪽의 부종, 발목 쪽의 부종을 많이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맥성 부종은 맞습니다. 정맥성 부종은 맞는데, 이 정맥성 부종이라는 게 반드시 정맥류가 있다, 뭐 정맥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심장에서 온 피가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정맥피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맥이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은 굉장히 많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정맥의 흐름의 대부분은 근육 안에서 갑니다. 거의 80% 이상이 근육 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다리 쪽은 중력을 거스르고 피가 심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이 정맥피를 심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력을 거스르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힘이 이 종아리 근육이 짜주는 힘으로 이 정맥의 피들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이제 이 피가 원래 다니는 심부정맥, 근육 안에 있는 이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 쪽에 있는 특정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부정맥을 통해서 근육 안에서 가던 피가 피부 쪽에 있는 특정 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죠. 근데 이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크게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부으려면 대부분 이 근육 안에서 다니는 이 길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꼭 질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짜져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 근육을 너무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계속 서서 일을 하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야 이 정맥을 짜주게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근육 안에 이렇게 정체가 되게 됩니다. 정체가 됨으로써 근육 안에서 팽팽히 고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많이 붓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아리 근육의 힘이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부어요, 발목이 너무 부어요 라고 제가 하지정맥이 있는 게 아닌가요 하고 오신 분들 중에 이 정맥 혈류 검사를, 다리 쪽에 있는 정맥 혈류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리의 종아리 근육의 힘이 굉장히 약한 거죠. 종아리 근육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 많다 적다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아무리 커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이걸 잘 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깡마르고 다리가 날씬하더라도 운동을 많이 해서 종아리 근육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를 잘 짜게 되죠. 그래서 피가 잘 가게 되고, 그런 분들은 다리가 별로 붓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이 없고 어떤 약을 먹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리가 부으시는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대부분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고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리가 많이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하지정맥 수술을 했는데 왜 다리 붓는 건 그렇게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피는 근육 안에서 가는데 가던 피가 일부 피부 쪽에 있는 정맥에 좀 고인다고 하더라도 물론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는데 이 고이는 양을 조금 없앴다고 해서 다리가 붓는 게 깨끗하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붓는 게 더 좋아지려면 종아리 근육의 힘을 키워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피를 많이 짜줘서 빨리빨리 심장 쪽으로 피가 순환될 수 있게 해주면 그런 분들은 부종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종아리 태축술이나 아니면 종아리 보톡스 같은 걸 맞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종아리 근육의 힘을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근력 힘이 약한데 종아리 힘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 발목이나 종아리 쪽에 부종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본인이 굉장히 운동 부족을 해서 다리가 많이 붓는 상태가 아닌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해 보시고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셔야 될 거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이제 많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의료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종아리 부종이나 발목 부종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이 압박 스타킹은 이 발하고 발목 있는데 압력이 높고 올라가면서 압력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이제 압력이 단계형으로 되어 있는 스타킹을 보통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하는 일은 압박을 해서 다리를 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아리 근육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해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압박 스타킹이 도와줘서 더 잘 짜줘서 피가 잘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 스타킹을 신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 신은 안 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힘을 도와주게 하려면 반드시 신고 조금이라도 자꾸 움직여야지 근육이 많이 못 움직이는 것을 압박 스타킹이 도와서 안 붓게 하고 힘이 약한 걸 종아리 근육 힘이 약한 것을 도와줘서 안 붓게 해줍니다. 그런데 압박 스타킹 신었으니까 안 붓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더 쫄려 가지고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 주셔야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